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 분은요, 창원을 지루하지 않는 도시,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뻔한 창원의 일상을 펀하게 바꾸기 위해 뻔한 창원을 외치는 윤인철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명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소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화를 사랑하고 공유하는 찰리윤입니다. 실제로 제 명함에도 찰리윤 대표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왜 찰리예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뎁 주연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아시나요? 저의 찰리라는 이름은 바로 이 영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하자면 영화 속에서 찰리는 좋아하는 초콜릿을 1년에 단 한 번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아이인데요. 그런 찰리가 우연한 기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에 놀러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초콜릿 공장을 물려받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가난해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초콜릿을 먹을 수 없었던 찰리. 9년 만에 타지 생활을 마치고 창원으로 돌아왔던 저는 문화적인 면에서 딱 이런 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취미는 전시나 공연을 보는 건데요. 제가 서울과 대구, 심지어 포항에 있을 때는 이런 문화를 즐기는 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밤에는 라이브 바나 클럽에 들려서 음악을 즐기곤 했었고요. 길을 걸으면 어느 곳에서든 버스킹을 쉽게 접할 수 있었죠. 주말에는 모임 어플만 키면 제가 좋아하는 독서, 영화, 전시, 음악 등이 가득했고 칵테일, 와인 클래스 등 각종 원데이 클래스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제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정말 많았었고요. 문화예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지인들도 늘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원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에 뚝 끊기더라고요. 함께 음악과 영상을 만들던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전부 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술 마시는 일 말고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일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문화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뮤지컬, 팝업 스토어, 멋지고 특별한 식당들을 가려면 최소한 부산 정도는 가야 하잖아요. 다양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대도시로 모이고 반대로 지역은 그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기획자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재미난 거리가 없다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문화기획자가 돼서 지역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분명 이렇게 취향을 공유하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 있었고 그러한 플레이어들을 널리 알리고 연결하면 또 지역도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시작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지역에서 각자의 재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죠. 여러 소모임을 한 번에 한 4개, 5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진 또는 운영자로서 찰리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나아가 지역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지역의 오피스텔 공간을 빌려서 공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또 소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공간을 찾았고 그러다가 43평의 지하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찰리 살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해서 공연도 만들어 보고요.
프리마켓도 열어보고 전시도 열어보고 영화도 상영해보고 철학 강의도 해보고 사진 강의 같은 다양한 강연도 열었었습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는 식상한 창원을 좀 재미있는 도시로 만드는 회사 뻔한 창원을 키워갔습니다. 이 밖에도 도심에 방치된 옥상에서 지역 아티스트들과 루프탑 파티를 열기도 했었고요. MBTI 16유형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기획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시그니처 컨텐츠를 만들자. 양양의 서피비치, 제주의 해녀의 부엌과 같은 경남의 시그니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그 기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원 가로수길이라고 아시나요? 창원에서는 나름 엄청 유명한 핫플인데요. 여기서 열리는 축제에 제가 총감독을 맡게 됐거든요. 대부분 지역 축제들이 특산물을 팔거나 아니면 트로트 가수 이런 축하 무대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창원에도 창원만의 색깔을 지닌 젊은 축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감독직을 제안한 부서가 창원시 문화예술과인데요. 제가 지역 특산물, 트롯 가수 이런 거 빼고 인디 가수, 스케이트, 지역 맥주,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걸로 축제를 채우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에서 엄청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저는 창원 청년정책과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 젊은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젊은 축제에 청년정책과가 빠지면 되겠냐? 그랬더니 청년정책과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 하고 어떤 숙제를 가져가십니다. 물론 확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남 도민의 집을 관리하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를 찾아갑니다. 이 창원 가로수길하고 도민의 집이 딱 붙어 있거든요. 제가 창원 문화예술과와 청년정책과가 이렇게 젊은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경남 도민의 집이 여기서 빠져서야 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또 도문화예술과에 넘겨놓고 저는 창원 가로수길 상인연합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길 상인연합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원의 문화예술과, 청년정책과 그리고 도의 문화예술과까지 함께하는 청년축제에 창원의 가로수길 상인연합회가 빠져서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창원 가로수길 연합회에서 흔쾌히 그럼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길을 막는 축제를 창원에서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막는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셨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상인연합회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너무 동의하고 길을 꼭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공식적으로 청년정책과 도문화예술과 상인연합회를 등에 업고 이제 다시 문화예술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젊은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대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제 그랬더니 창원시 문화예술가도 흔쾌히 그제서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꼭 만들고 싶었던 축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로를 막고 펼쳐진 젊은 축제가 바로 시티 포레스트 페스티벌입니다. 저희는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보면 자라지기라는 서포터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젊은 축제니까 포레스터라고 불리는 축제 서포터즈를 모아보자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15명을 뽑았는데요. 경쟁률이 4대 1이라는 지역에서는 정말 극히 드문 경쟁률로 조기 마감을 했었습니다. 포레스터들은 창원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어떤 동네들과 대학가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소위 축제 판촉을 했었고요. 축제 타투 스티커를 직접 만들거나 인플루언서를 직접 섭외하고 창원 가로수길 유명 맛집들에 축제 포스트를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SNS 댓글 반응도 진짜 뜨거웠었는데요. 엄청난 관심을 받은 이 축제, 그래서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하필 이때 폭우가 왔거든요.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행사 딱 일주일 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저희 모든 계획을 다시 만들고 정말 울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광고를 냈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축제를 즐길 파티원 구함. 비가 와도 젊은 축제는 계속된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비를 맞으며 축제를 함께 즐겨주셨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획자, 축제 감독으로서 비를 맞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데 와, 진짜 지역에 얼마나 이런 것이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축제에 참석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일을 꼭 계속해야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했던 많은 도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일들만 말씀을 드렸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사실 못했었어요. 분명한 건 지역에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솔직히 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부족하고 또 잘 만들어내더라도 사실 즐길 사람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에 지역에서 계속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지역에서도 이런 경험이 더 늘어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가난해서 1년에 한 번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던 찰리.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초콜릿 공장장이 되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만들어냈던 찰리. 저는 그런 찰리가 될 때까지 지역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까지 부족하지만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또 창원에서 재미나게 꾸미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원 시티 포레스트 페스티벌의 2회차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축제의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그리고 이제 좀 뜻있는 지역의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저는 서울을 가면 꼭 팝업 스토어를 보고 오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이 아파요. 왜 지역에는 이런 팝업 스토어가 없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저희가 진해에 있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팝업 스토어를 실제로 운영을 해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창원의 가장 번화한 곳이 상남동이라는 곳인데 그 상남동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브랜드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게 저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